나 월드컵 우승, 준우승, 결승전에서 해트트릭 했어. 너 국대에서 뭐 했는데? 37경기 5골? 뭐 10사이드백이야? 나 국대 86경기 48골이야. 로빈요. 이제 음바페가 레알 이적 후 PSG 음바페, 국대 음바페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음바페 거품이냐, 레알은 음바페를 괜히 샀다. 그동안 이런 부정적인 기사와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에 대해 델피에로와 앙리 같은 레전드들은 음바페에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도 9번에 대한 이해도와 움직임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 라고 따끔한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첫 시즌이고 많은 사람들이 메날두 이후에 최고 축구 황제로 기준을 높게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음바페는 장단점이 확실하고 플레이메이커보다는 피니셔에 더 가까운 선수이기 때문에 비교적 감독, 주변 동료의 영향을 충분히 탈 수 있는 선수인 것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음바페가 레알에서는 주로 9번, 즉 원톱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음바페가 가장 선호하고 잘했던 포지션은 센터포워드가 아닌 왼쪽 윙포워드죠. 윙포워드, 센터포워드, 언뜻 보기에는 둘 다 포워드, 공격수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많이 다를까? 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애매했는데 사이드로 가서 빛을 본 선수들, 혹은 그 반대 케이스. 그런데 또 어떤 선수들은 사이드에서도 잘했는데 중앙으로 가서 더 잘해. 그럼 이런 선수들은 이유가 뭘까? 일단 중앙과 사이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을 받는 상황과 위치가 정말 다릅니다. 윙포워드는 공을 받을 때 10번 중 7, 8번 이상은 모든 상황을 볼 수 있고 볼을 내 앞으로 잡아놓고 플레이를 시작할 수 있어요. 즉 음바페 같은 빠른 선수들의 스피드를 가장 잘 살릴 수 있고 비교적 복잡할 게 많이 없는 단순한 공격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즘 센터포워드, 중앙 공격수가 공을 받는 상황은 10번 중 7, 8번은 수비를 등지고 공을 뒤로 잡아놓는 상황이에요. 즉 스피드를 최고치로 살릴 수도 없고 높은 수를 요구할 때가 많은 비교적 복잡한 상황이에요. 이것만 들었을 때도 음바페가 왜 사이드 윙을 선호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죠? 자, 음바페는 내려와서 공을 받고 지켜주고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빨리빨리 볼을 처리하고 때론 자신보다 동료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희생 플레이, 이런 플레이들을 그닥 선호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다는 것도 알겠어. 그럼 이때 앙리가 말하는 음바페 팀으로서 해야 될 최소한의 플레이가 뭐냐면 음바페 스피드를 살려 뒷공간 침투해서 볼 받기, 볼을 받지 못하더라도 수비 뒷공간으로 띄워주면서 다른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 이걸 해야 되는데 음바페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런 것도 하지 않고 더 큰 문제는 9번 자신이 해야 될 침투를 10번 벨링엄이 대신 주구장창함으로써 레알에는 10번 롤이 없는 상태에서 경기를 임하게 되는 꼴이 되고, 이는 팀을 위기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유에서인지는 잘 몰라도 이날 벨링엄이 교체로 나가면서 물병을 막 걷어차는 등 강한 불만을 표시했었습니다. 이어서 앙리가 했던 말이 결국 레알은 밸런싱을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다. 이 밸런싱 역할은 그동안 호드리그가 많이 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음바페가 이제 PSG에서도 네이마르와 서로 패스를 하네 마네, 내가 사이드에 서고 싶네 마네 불화설이 정말 많았었잖아요. 이런 불화설이 레알에서도 나오는 이유가 지금도 똑같은 문제예요. 결국 비니시우스, 음바페 둘 중에 누군가 한 명은 씨발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얘보다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 사실이다. 소주 한 잔 줘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이 그렇다라고 한 명이 조금은 뒤로 물러서 그 다른 한 명 에이스 선수의 주도적인 플레이에 조금은 따라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골 찬스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이 욕심을 더 냈을 때 다른 한 명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가장 생각나는 가장 좋은 예가 바르샤 시절 앙리가 메시에 의해 사이드로 포지션 변경을 하고 메시의 주도하에 따라갔을 때 앙리는 이때를 회상하면서 나도 사이드에서 플레이하기 싫었다, 하지만 받아들여야만 했다 라고 했죠. 그리고 맨유 시절 루니가 호날두에 맞춰 살짝 플레이메이킹 쪽으로 빠진 케이스, 루니 역시 이때를 회상할 때 자신의 득점보다 팀의 승리가 더 중요했다 생각했고 호날두와 공존을 위해 역할 조정은 필요했다 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죠. 그리고 호날두가 레알에 와서도 벤제마와 그런 비슷한 느낌의 사건도 있었고, 앙리는 말할 것도 없고 루니도 사실 득점왕을 노리는 스트라이커 출신이었죠. 자, 음바페, 비니시우스 포지션, 플레이 스타일, 골 욕심, 오른발잡이 다 비슷하게 겹쳐요.
음바페가 한 발 물을 거야? 한 발짝 물을 거야? 음바페가 받아들이고 중앙 공격수 할 거야? 근데 저는 음바페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게, 아니 너 비니시우스 너 레알 에이스야? 어쩌라고? 킹쩌라고. 나 음바페야. 나 월드컵 우승 준우승 결승전에서 해트트릭 했어. 너 국대에서 뭐 했는데? 37경기 5골? 뭐 사이드백이야? 나 국대 86경기 48골이야. 자기보다 2살 어린 비니시우스한테 수그리고 들어가서 벌써부터 호날두 35살 맨키로 딱 마음 제대로 먹고, 그래 난 이제 중앙 가서 화려한 플레이 버리고 앞으로 띄워줘서 비니시우스 공간 만들어주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치달 골 넣었을 때보다 더 희열을 느끼는 헛다리 그런 거 포기하고 간결하게 하다가 그나마 골 숫자에 집중하는 거 음바페 삔또 나가서 못하죠. 그렇게 할 이유를 아직 전혀 못 느끼지. 네이마르도 한창 잘 나갈 때 이런 마인드적으로 못 받아들여서 PSG를 간 게 제일 크잖아요. 너 메시야? 아, 형 메시예요? 나도 네이마르야. 형 아르헨티나 10번? 나 축구의 자존심 펠레 호나우두의 나라 나 브라질 10번이야. 메시 솔직히 옆에서 보면은 진짜 개쩔긴 해. 알긴 알았을 거야. 메시가 괴물인 거 무조건 알 수밖에 없어, 네이마르도. 근데 그 밑에서 들러리 하라고? 그건 또 다른 얘기지. 못하지. 브라질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이건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래도 PSG 이적은 진짜 깜짝 놀라긴 했지만 그런 방법은 음바페가 이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뭐 이따가 리버풀 대 레알 경기도 있잖아요. 지금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다 부상이야. 물론 한 경기로 잘하고 못하고로 뭐 거품이었다 거품이 아니었다라는 건 없지만 이에 대한 의견은 앞으로 저절로 알 수밖에 없어요. 네가 오른쪽 한번 내가 오른쪽 한번, 네가 골 찬스 한번 내가 골 찬스 한번, 이런 게 축구에서 될 수가 없어. 왜 될 수가 없는지 아세요? 결국 둘 중에 잘하는 사람은 존재한다니까. 더 잘하는 사람은. 그런 건 축구에 없어. 없다는 걸 이미 메날두가 보여주고 증명했습니다. 결국 비니시우스를 뛰어넘고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플레이를 보여줘서 음바페는 스스로 차지해야만 해요. 그게 아니라면 음바페는 이제 조금은 내려놓고 차차 조금씩 티 안 나게 인정을 해 나아가야겠죠. 난 정말 한 시대를 풍미하는 윙어지만 애초에 메날두는 넘사였고 부담 없어. 난 그저 비니시우스와 함께 팀을 위해 뛸 거야 로 바뀌는 게 아니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니면 이적을 하던가. 이제 이런 문제가 한창 뜨거운 이후에 최근에 비니시우스가 중앙, 음바페가 사이드, 또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경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 경기를 한 게 있어요. 근데 진짜 감탄했던 게 그래도 레알 선배여서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비니시우스가 음바페를 품더라고요. 이런 상황인지 비니시우스도 알 거 아니에요. 완전 비니시우스 스피드로 만든 슈팅 찬스에서 슈팅 안 날리고 음바페 발만 대면 들어가게 골을 만들어준 거 여러분들 보셨죠? 역시 그 지나가는 나그네 코트를 벗기는 건 거센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빛이었던가? 이러면 또 몰라. 이러면 또 오래 가. 예전에 네이마르가 발롱도르를 받지 못하는 이유라는 영상에서 제가 음바페, 홀란드, 벨링엄도 뛰어나지만 향후 차기 발롱도르에 가장 가까운 선수는 저는 조심스럽게 비니시우스로 예측을 한다라고 이제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물론 아직 몇 년이나 더 남아있고 음바페도 발롱도르 3위 한 적이 있고 하지만 이번에 이제 비니시우스가 로드리에 이어 2위를 기록했잖아요. 이게 앞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겠지만 저는 아직도 비니시우스가 기대가 많이 돼요. 얘가 이제 인성 논란, 멘탈 논란, 뭐 스타성 논란, 여러 논란이 있지만 재능만으로 봤을 때는 현대 축구에서 가장 완벽에 가까운, 자주 나오기 힘든 공격수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브라질이 비니시우스 있을 때 월드컵에서 일 한번 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레알 그 바르셀로나랑 4대0은 진짜 충격이긴 했지. 음바페 오프사이드 몇 번 걸렸죠? 근데 그건 진짜 음바페를 조금은 설명하는 사건이긴 해요. 그 오프사이드가 뭐 음바페를 앞으로 진짜 예를 들어 바르셀로나나 다른 빅클럽에서 뭐 3천억 2천억, 4천억을 주고 데려오려고 했을 때 어떤 스카우터들이 이런 포텐셜이나 그 돈값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평가를 내릴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음바페가 저런 뭐 오프사이드 뭐 8번 걸린 이력이 있다? 그건 사실 절대 무시 못하는 이력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우연은 아니야. 진짜 의욕이 없던지 진짜 아니면 머리가 딸렸던지 그냥 애초부터 그냥 정신이 나가 있고 하기 싫었던 건지 뭐가 됐든